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이 있고요. 전화번호는 1599-7770번이 열려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3분을 추첨해서 전문가의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장중에는 174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영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전 10시쯤을 지나서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낙폭은 크지는 않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수급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의 특성상 오늘 코스피 지수 끝까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어제보다 2포인트 떨어진 17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실업지표 호전 등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8포인트 오른 1747에서 장을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1748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연고점을 경신 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0시 구간에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1730선 후반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 초반에는 매수 행진을 이어갔지만 현재는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4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포인트 오른 5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마감에 힘입어 코스닥 지수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519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지만 현재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80억 넘게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원 70전 오른 111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70전 오른 1111원에 출발했습니다. 무디스가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달러 강세에 환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 또 국내 기업의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확인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7,000원 빠진 83만 4천원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상승 탄력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 넘게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한주주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KB금융은 현재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확인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도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IT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LG디스플레이가 2% 넘게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를 제외한 전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 3%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어제는 급등했지만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험주가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이틀 연속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2% 넘게 오르고 있고 대한생명, 현재 나흘째 연속 가파르게 오르면서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보화재도 3% 이상 오르고 있고 현대해상도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오늘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가 상승 탄력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2% 크게 오르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0.9%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차가 오늘 오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에 현재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건설주 하락폭이 컸습니다. 철근값 인상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와 철강업계가 갈등이 깊어지면서 건설 현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1% 크게 떨어지고 있고 GS건설도 2%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3%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강화와 김포에서 충청권까지 확대되면서 구제역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앙백신도 6% 크게 오르고 있고 녹십자도 4%, 파루와 이글벳도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9포인트 하락한 1738포인트, 시초가 수준을 다시 회복한 상태입니다. 0.07% 하락이니까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강하죠.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포인트 오른 517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듬직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백룡순천 전문가님을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그래도 견조하게 다시금 올라와 줬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이죠. 금요일을 마감하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 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예, 일단 그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기관은 소폭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수가 최고치를 일단 최근에 연고점을 돌파를 장중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현대차라든가 그동안 실적 호전을 발표한 종목들이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010년도에 유망한 섹터들은 오늘 장중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IT 쪽이 환율에 따른 그런 효과가 좀 반감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 좀 하락세가 좀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늘 시장 흐름은 금요일을 두고 차익 매물이 계속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보험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순환매가 또 금융주 쪽으로 붙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여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많이 오른 종목은 일단 차익 실현한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신고가를 돌파를 계속해주는 주식들은 가져가야 되겠지만, 일단 고점을 찍고 밀리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면서 최근에 새로 시작하는 이런 눌림목을 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주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국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도 역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던 삼성전기의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현재는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아차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강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험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 업종들, 테마주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명수님. 네. 예. 아무래도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보험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거로 생각되고, 그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힘을 비축한 것을 오늘 발휘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특징 테마로서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서 구제역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일시적인 그런 상승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이 좀 다소 빗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한 LCD 관련해서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실적이 향후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폭 크게 오늘 금요일이지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애플 아이폰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일 2천억 원의 외자 유치에 성공한 셀트리온이 오늘은 개장 초에만 강세를 유지하고 차익 매물에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외자가 대규모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한국 증시의 기조를 굉장히 좋게 본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물론 셀트리온은 한 종목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투자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장중에는 한 13만 원 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다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1% 이상 오른 13만 5천 원 선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명수님, 네. 수요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로체 시스템즈가 오늘도 강합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이 한 15% 정도 낮은 네. 상황인데요. 네. 이 종목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예, 지금 뭐 삼성에서 OLED 관련해서 뭐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로체 시스템은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고 5일선을 깨지 않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그 4월 22일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6천 원을 이미 장중에 찍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하신 분들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 매출액이 지난해 104억이었지만 올해는 800억 이상이 예상된다는 그런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출액이 거의 8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을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한번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거로 보고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현재까지 한 15.8%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홀딩을 조금 더 해보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백명수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백명수님, 전문가들은 종목을 발굴할 때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발굴을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료조사도 해봐야 되고 또 정말 많은 일들을 해볼 것 네. 같더라고요. 직접 기업을 탐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예, 그렇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백명수님께서 예. 평균 한 종목당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신다라고 하던데 정말 네. 맞으신가요? 그 정도면 종목을 발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2, 3일이 걸려도 한 예. 종목도 못 발굴하겠더라고요. 예, 그건 5시간에 발굴한다면 뭐 제가 뭐 아주 천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아마 그 종목 하나를 발굴하려면 평생 걸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거꾸로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종목을 발굴한다는 게 뭐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것은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것이 또 발견되는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산에 산삼을 캐러 다니시는 분이 10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심정으로 계속 찾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좋은 종목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도 종목을 발굴하는데 평생 걸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소문만 듣고 이 종목 좋다라는 소문만 듣고 바로 매수하는 것 올바른 종목 발굴법은 아니겠죠. 자, 역시 공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공들여 준비해 오신 백룡수천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명한 투자 조언을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의 태도다라는 말씀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중요한 것은 뭐 실패했을 때의 태도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 100번을 투자를 했을 때 51번을 성공하면 뭐 성공한 거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건데요. 49번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할 때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를 예를 들어 보면 10번 나와서 7번 죽고 3번만 성공을 해도 3할 때 타자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류 타자로 대접을 받죠. 그것처럼 투자자들도 그 100번 투자해서 51번 성공하면 그 49번 실패하더라도 그 차액으로서 그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훌륭한 투자자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겸허한 태도를 배우고 또한 워렌 버핏이나 코스토라니 같은 분들은 이런 투자 실패를 통해서 투자관을 정립했다는데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저희들도 투자 실패했을 때 그것으로 실망할 것이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에디슨은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명하기 위해서 15,000번을 뭐 실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14,999번을 실험했어도 실패했었지만 마지막에 15,000번 했을 때 성공했듯이 실패를 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라는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한 이후에 실패했다고 포기한다면 여태까지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다시 한번 내가 뭔가를 왜 실수를 했을까 고민을 해보고 그 실패한 경험담을 경험으로 삼는다면 이제 다른 49번의 실패가 한 번의 성공으로 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도 백명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의 태도다라는 투자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수장님 화상통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 소장님께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BNG 스틸과 삼성 전기를 주셨는데 오늘까지 흐름 어떤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BNG 스틸을 제가 4월 19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BNG 스틸이 지금 현재 최근 그 등락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그 니켈값 급등에 대한 수혜주로서 BNG 스틸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BNG 스틸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량이 지금 다소 지금 많이 안 터져주고 있다는 거, 뭐 그것이 조금 뭐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추세 이탈은 아직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11선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은 1900은 오늘 종가상으로 유지만 해준다면은 재차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의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제가 2번 연속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날 삼성전기를 12만 7천원에서 12만 9천원 라인에 한번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제도 강력하게 삼성전기를 13만 원에서라도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기가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 약세의 흐름을 띠다가 지금 반등으로 지금 다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러한 모양새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목표가 14만 원까지 꾸준하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 오늘 삼성전기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그 양호하게 나왔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뭐 이런 공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또 주 중반 들어오면서 지금 장 중반 들어오면서 강하게 지금 반등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목표가 14만 원 정해드렸습니다만은 일단 13만 5천 원이 넘어가면은 13만 5천이 넘어가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한 종목 있죠. 이 종목은 이제 주황백신인데 뭐 일단 단기 단타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이 주황백신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제역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 지금 구제역 테마의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역 관련주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주황백신이 제가 언제 추천을 드린다면은 4월 13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뭐 짧게 제가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갔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쭉 뺐다가 올랐는데 기존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고 있죠. 약 한 20% 이상 수익이 고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주황백신 시초가가 18,000원입니다. 그래서 18,000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종가까지 18,000원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 관점 제시해드리고 18,000원 이탈하지 않을 시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는 전략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 말씀해 주셨던 중앙백신이 오늘까지 수익률이 35%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8,000원 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18,000원 선이 깨진다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을 해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네, 구제역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관련주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주황배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급등이 지금 최근 며칠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일단 키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은 이 어떤 종목이 최근에 급등의 모양새가 전개가 될 때는 반드시 그 5일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 점이 일단 급등주 매매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피보나치 38.2% 기술적으로 38.2% 구간에서 지금 단기 저항권역입니다. 정확하게 18,000원 권역입니다. 오늘 시초가. 요 무렵에서 종가상으로 지지를 해준다면은 월요일장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고 만약에 종가상으로 18,000원 지지를 못할 때에는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일단 5일선 기준으로 항상 대응을 하시는데 이 5일선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지금 15,000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 급등 추세는 전개되고 있고 또 이 구제역 관련주는 특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지금 충청도 지역까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경계 수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이 좀 끌고 가시면서 5일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수익률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수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어제 일본의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현재 BB-인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0.3% 하락한 1914포인트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중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부동산 버블 우려로 어제 3천선을 붕괴하면서 장을 마쳤었는데 다시금 3천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홍콩 증시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만 증시가 강보합, 베트남 지수가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부터 볼게요. 피치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냈는데 일본 증시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31% 하락한 1914.83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슈퍼 매출액 같은 경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6개월 연속 전년을 미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외국계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일본의 국가 부채 부담으로 인해서 신용등급 강등 우려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신용등급이 AA-인데 국가 신용등급을 지금 더욱더 한 단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일본의 경제 회복세가 아직까지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또한 강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부채는 계속 어떻게 줄여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총리는 6월 달에 정부 예산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국가 부채 감축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대한 촉각이 더욱더 곤두설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인 급락을 했던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1900선은 지지해주면서 1900과 11,000선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중국 증시가 강보합으로 돌아서면서 3천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초가 약세로 시작한 이후에 3천선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010.48포인트 0.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개발 대출 및 개발 규제 강화를 내놓을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개발 대출 및 토지 비축 대출과 관련한 준칙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투기성 매매와 관련된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할 것을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 물량이 꾸준히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업종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수출은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 관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출 상승세 속에서 수입형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입에 들어오는 이러한
수입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지금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원자재 시장의 급등이 중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통제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3,000선을 안착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000선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를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전화 1599-777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의 종목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내용들 보내주시는 분들부터 저희가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닉네임 보내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그 동양종금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동양종금증권이요? 예, 예.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고 또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매수 가격이 1,500원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비중은 지금 거의 100% 정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에 1,500원, 10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 예, 100%의 비중을 동양종금증권에 매수하신 이유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초보라 아직 예. 이제 공부하면서 하는 그 상황이라 그 지인분의 말을 듣고 일단은 지금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보유를. 네, 그 지인분께서 100%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나눠서 이제 분산 투자를 예. 해야 되는데.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갖고, 아직 증권주도 이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여건이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소자본으로 일단 100% 투자를 했습니다. 예, 일단은 확신을 가지고 예.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예.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도 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 현재 한 1,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손해가 크지는 않으세요. 네, 예, 매도하실 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저희가 백명수사님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네네. 동양종합증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증권주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고요. 특히 그 동양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순이익이 1,800억 정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또한 실적 대비 현재 주가를 보면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가 맞다고 보고요. 아마 소신을 갖고 친구분 말씀을 들었지만 소신을 갖고 투자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권주들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양종금증권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증권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선호하지 않고 보험이나 은행 쪽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 잘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동양종금증권은 10,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지난해 그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여러 그 대한생명의 상장이라든가 이런 한전기술의 상장을 통해서도 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또 향후 지수가 1,700대 안착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고 과연 언제 오를 거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0,000원 부근에서 한 3개월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은 한 12,000원 부근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그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그 직전 고점이었던 11,600원 정도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본격적인 증권주 상승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현재 저는 그 동양종금증권 13,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소신 있게 사신 종목은
사실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차트를 무시하고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100%를 투자하셔서 좀 그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소액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아마 공부 차원에서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한번 첫 번째 매매에서 성공을 해야 뭐 제가 볼 때는 그 뭐 구슬도 잘 깨야지 된다고 하듯이 첫 번째 매매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그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동양종금증권은 그냥 쭉 보유하셔서 꼭 수익을 내시고 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증권 업황이 좋지 않고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보험주가 움직이듯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증권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동양종금증권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단 목표가 13,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그 자리를 넘어가면 그냥 쭉 보유를 하시고 그 14,700원 정도가 최대 매물대가 그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을 넘어가면 한 14,700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보시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 보유하시고요. 지금은 가져가시는 매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습니까? 네,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은 우려가 됐었는데 일단은 소신을 가지고 또 소자본으로 들어가신 거니까 일단 잘했다는 평가를 주신 것 같고요. 1,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0% 들고 계신데 13,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휴대폰 뒷자리 9666님께서 LS 산전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94,000원에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현재 76,000원 정도 뭐 손해가 만만치 않으십니다. 다 어째야 합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LS산전은 뭐 그 전력 시스템 및 전력 자동화 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해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요. 스마트 그리드뿐만 아니고 태양광이라든가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에도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시가총액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자본 총계를 본다면 굉장한 괴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은 한 2조 3천억 정도 되지만 자본 총계가 한 6,500억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상당히 고평가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고성장을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재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레이스로 간다면 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매도 시점을 놓치셔서 현재 가져가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랫동안 힘드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그 스마트 그리드란가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향후 성장 동력을 갖췄지만 당장은 그 수익이 현재 주가 수준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대응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현재 75,000원 부근이 지지라인을 구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직전에 그 2월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일단 현재 구간에서 75,0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등 시에는 현재 직전 고점인 85,000원 부근에서 이것을 그 일단은 넘어서는지 여부를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85,000원은 직전에 지지되던 라인을 깼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당분간 뚫기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 75,000원에서 85,000원의 박스권 매매로 매매 단가를 좀 낮춰보는 전략을 취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사적 고점 10만 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그 75,000원에서 85,000원의 박스권 매매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S 산전 일단은 75,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전고점인 85,000원을 넘어서는지 그리고 넘어선다면 이제 역사상 최고점이었던 10만 원 선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상담 받으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닉네임 보내주신 분들 먼저 상담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닉네임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닉네임 보내셔야 받을 수 있으십니다. 닉네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톱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674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톱텍을 16,400원에 비중은 50% 정도가 있으시다고요?
예, 톱텍은 그 공장 자동화 설비 및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MD에서 그 설비 투자 계획이 있음에 따라서 동사는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 매출 성장이 일어날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모듈 쪽에서도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한 10.62%를 기록하고 있어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그런 그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장하는 회사고 또한 이익이 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보유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15,000원 부근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000원 지지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거래량이 거의 감소하면서 15,000원 부근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의 그 고점 단기 급등한 자리 18,700원을 목표로 제시해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단기에 대량 거래를 실면서 일시 급등했던 자리 18,700원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을 해봅니다. 다만 이런 그 고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뭐 역사적 고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직전 고점인 18,700원의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실패할 때는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저점 매수 여부를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자금 조성 중이라는 닉네임이 들어와 있습니다. 로맨스를 문의를 하셨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해드리겠고요. 혹시 1부에서 안 된다면 3부 12시 10분에 문자 종목 상담 꼭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비자금 조성 중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윈포넷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4,730원에 50%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들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시네요. 휴대폰 뒷자리 161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회사 실적과 전망,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예, 윈포넷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포넷은 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예. 다소 좀 매수하셔서 손해를 봤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윈포넷 같은 경우는 그 뭐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를 생산하는 회사죠. DVR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하이브리드 메가픽셀 감시 카메라를 개발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메가픽셀 감시 카메라는 IP 그러니까 컴퓨터 상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또한 HD급의 CCTV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특허를 내고 개발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향후 그 부분에서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한 309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33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올해도 그 이상의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그러한 점 때문에 추천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소 매수가에서 밀렸지만 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6,000원 부근까지 단기 급등이 나오고 지금은 눌림목이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요. 눌림목이 들어왔지만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죠. 4,4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서 5,000원 부근에 근접을 한다면 일단은 5,000원 부근에 그 매물권이 좀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가 없다가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이기 때문에 5,000원 부근에서 일단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자리를 넘어가면 6,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가능한 랠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목표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5,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포넷까지 그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해드린 종목들은 어제 들어왔던 종목들이라 미리 먼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 퀴즈 시간이죠. 오늘은 정말 다양한 답이 기대되는 문제가 나갑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 무엇일까요?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네,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는요. 나의 닉네임은 네모이다. 나의 별명은 네모이다입니다. 재미있는 닉네임을 보내주시는 분 선정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수님. 네. 백룡승천이라는 닉네임 말고요. 학창 시절에 있었던 별명이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요? 예. 뭐 특별한 별명은 없는데 좀 약간 뭐 영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영구요? 예. 영구. 왜 영구일까요? 약간 좀 동작이 둔하다고요. 예. 영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별명 있으십니다. 제 별명은 뭔지 아세요? 예, 알죠.
뭘까요? 지난번에 백설공주라고 제가 네, 봤죠? 백명수천님 맞습니다. 제 별명은 백설공주. 처음부터 끝까지 백설공주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대진 DMP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2,000원이시고 30% 정도 있으시다고 휴대폰 뒷자리 571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대진 DMP도 상담 받아볼까요? 예, 대진 DM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진 DMP는 프린터 및 LCD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LED 쪽에서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프린터 부분에서는 뭐 삼성전자에 납품한 회사 중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그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LED 관련해서도 공장 증설을 위해서 118억 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난해 실적도 뭐 아주 좋게 나왔고요. 올해 실적도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LED 관련해서 아직 KS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뭐 무난하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점은 한 14,000원 정도까지, 13,800원까지 기록을 하고, 현재는 8,6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지만 저점 라인은 지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가격대가 8,500원 전후가 되는데요. 매수하신 가격 12,000원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지만, 일단 대진 DMP는 가치주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의 고점이었던 12,000원 부근, 매수하신 가격 부분이 온다면 일단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명수천님과 함께 일부 문자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좀 전에 제가 비타민 퀴즈 문제를 나의 닉네임은 네모이다라고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이 닉네임 역시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또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역시 종목 상담 신청하신 종목들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2시 10분 정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코너가 있고요.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가 있으니까요. 잠시 뒤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